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이입니다. 한동안 지역 노가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조합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노가리 초대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월 초 이후로는 처음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청년 유니온에서 노가리가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좀 유일한 그리고 또 중요한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팟캐스트 노가리를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은 청년 유니온 위원장 이채은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아까 저희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처음인 것 같이 설레네요. 맞아요. 되게 처음인 것 같이 떨리고 설레고 되게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게 DJ님 앞에 계시는데 보조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서실 때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선다는 말씀을 그래요? 그때 한번 그 위원장 후보로 나왔을 때 최저임금. 최저임금 때도 나왔었구나. 그쵸. 되게 앞으로도 좀 자주 불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보조 MC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모시냐면 게스트가 정해지고 그 게스트랑 친한 사람. 제가 친하다고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게스트랑 친하다. 오늘은 그래서 채은 위원장님과 친한 게스트님을 모셨다는 이런 스포를 약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이번 주 상담 111이랑 주간 청류까지 듣고 노가리 초대석 시작할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유니온센터 휴가 특집입니다. 생각보다 긴 휴가에 좀 슬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어이가 없지만 좀 들고 있는데요. 좀 약간 저는 휴가를 보내면서 좀 느낀 게 저는 성취감이 있어야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푹 쉬고 있으니까 다시 몸도 정신도 충전되어 가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휴가 끝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여전히 덥고 많이 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들 텐데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가을이니까요. 가을만 바로 바라보고 같이 살아갑시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또 쾌적한 공기, 온도가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유니온센터 여름휴가 특집에 맞는 휴가 관련한 내용이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7위와 정상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무급휴가 말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안타깝지만 무급휴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5월 1일부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을 3주 정도 무급휴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예상보다 무급휴가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는 연락을 따로 할 때까지 쉬라고 하면서 8월인 지금까지 제가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져서 3개월이라니 너무 길어져서 퇴사를 하고 좀 실업급여를 받거나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너무 길어져서 실업급여 받는 것에 있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회사의 취업을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전 2개월간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그러니까 고용센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는 곳인데요. 이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회사가 휴업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업급여가 안 될 경우에는요, 근로자 동의가 3주까지는 근로자 동의라고 볼 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주 정도까지는 근로자 동의 하에 이제 무급휴가를 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또 근로자 동의 없이 휴가를 간 걸로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업수당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휴업수당을 요구해 보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무급휴직이 길어질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답변 드렸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동상담은요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 유니온센터가 이번에 화상노동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상노동상담은요 유니온센터가 작년까지 진행하던 1대1 노동상담, 만나서 진행하는 1대1 노동상담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화상 채팅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전화 노동 상담 그리고 게시판 노동 상담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 노동 상담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상 노동 상담은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청년유니온 SNS 그리고 유니온센터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시면요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미의 주간 청년 유니온 후! 와,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너인가요? 새로운 코너인가 봐요. 네, 오늘 주간 청년 유니온은 원래 이제 척척 박사 마빈 석사님. 마빈 박사님께서 주간 청년 유니온 진행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꾸미님께서 주간 청년 유니온을 진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입니다. 와, 그러면 지난 그 청년 유니온의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마빈 박사님처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흉을 보는 건 아니지만 마빈 박사님께서는 1분 만에 후루룩 훑어보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주간 청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길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확한 정보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7월 27일에 저희 최저임금 운동을 마무리하는 오픈 테이블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최저임금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참고해서 이제 오신 분들 다 같이 그림을 그려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최저임금 제도를 위한 N가지 아이디어 해서 4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때 그 아이디어 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거라던가. 네, 맞아요. 차등 지급이지만 좀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인 거죠. 뭐 그런 거라던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제도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논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 다음에 올해 청년유니온이 진행했던 것처럼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해서 차별 없는 최저임금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시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 높은 최저임금 지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이나 그 평균 임금 인상률 등에 이제 연동해서 자동으로 이제 연동시키는 것, 이런 4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석자 분들에게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모두 참석자 모두 그 기존 안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비정규직의 높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것, 이 아이디어에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와 공감이 섞여서 동감이. 동감이라는 말 있지 않나요? 동감이란 말 있긴 하죠. 근데 방금에는 안 쓰이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7월 31일에는 드디어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이 11번째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운영하느라 저희 정책팀장님이랑 사무처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강의들이 있었어요. 11번 강의가 있었고 원래는 저희가 뭐 토론이나 이런 공부들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이 안 됐었던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미나, 3번의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정책계획자 양성과정을 안 들으셨더라도, 이제 뭐 청년 혹은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세미나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저희가 7월 31일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때 매우 엄청 더운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아니 저희 그렇게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거 나갈 때마다 정말 덥고 힘든 것 같아요. 덥거나 비가 오거나 맞아요. 네, 그때 당시 기자회견은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됐었고, 저희가 하루 만에 준비를 했는데, 270명의 청년분께서 저희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가지고, 270명의 청년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죠. 그리고 58개의 단체가 연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이렇게 같이 또 연대를 해 주셔가지고 발언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되게 많이 났었고. 맞아요. 기자들이 진짜 네, 많이 왔어요. 맞아요. 거의 뭐, 많이 올 수 있는 기사, 매체에서는 거의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이슈도 됐었었고, 네.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마 청년 유니온의 입장을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그러고 저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틈을 타 8월 초에 그 쉬어가기 소모임을 운영을 했었죠. 그때 이제 뭐 화채도 만들어 먹었고, 그다음에 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으로 영화를 또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년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지, 뭐 귀농은 어떤 의미인지, 귀농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 이제 만나서 영화도 보고 시원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가셨는데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밝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모임을 못 하다가 이렇게 또 만나서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숙님이 조직팀에서 네, 활동하시는 지숙님께서 연 모임이었죠? 네. 그러고 저희 또 8월에 사무국 휴가를 다녀왔죠.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다녀왔는데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아유 그럼요. 아니 정말 아주 성수기였잖아요. 8월 그럼요. 초가 엄청 성수기였죠. 엄청 성수기인데 그래도 그때 다녀와서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휴가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더 퍼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마음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안전하게 그래도 잘 다녀왔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정책팀장님께서는 일정을 소화를 하셨어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렇게 그 위원회가 출범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보영 정책팀장님께서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되셔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전에 뭐 경사노예 관련해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을까요? 그 전에? 들인 적은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경사노위에서는 뭐 저희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네, 앞으로 청년 유니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1일에 토론회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공공부문 정규직화 청년이라는 주제로 인구공 논란, 공정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요. 저희 정보영 팀장님께서 청년의 분노에서 읽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는데 거의 한 70명 되는 분들이 그 중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규직화의 그 논란과 맥락을 좀 짚어보고 이런 논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일할 권리가 존중받고 또 노동시장 내에 워낙 격차가 크잖아요.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되게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그 임국공 관련해서 올렸던 청원을 올렸잖아요. 아, 청원, 네. 그 청원의 답변을 맞아요. 그날 하는 날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원 답변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하지만 앞으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숙제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패션워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마빈 박사님께서 해주신 걸로 아는데,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자면, 압구정 멋쟁이단이라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구정 멋쟁이단에서는 패션워시 그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패션워시 꿀팁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패션워시 응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최고 애정하는 것들을 이제 사진을 같이 올려서 샵 행복한 패션워시 빛나는 최애라는 이 태그를 달아주시면 패션워시를 응원하는데 캠페인으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워시 저희 패션워시 유니온 계정이 인스타로 있어요. 그래서 골뱅이 FAUNION1030인데 많은 분들 이렇게 패션워시 그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하셨어요, 꾸미님은? 아유, 네, 그럼요, 했죠. 저는, 누구 했지? 최애가 너무 많아. 최애가 기억이 안 나네? 내 최애 누구 했더라? 최애인데. 저는 제가 이 가수, 제가 여자친구라는 그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데 옷을 최근에 또 컴백을 해가지고 옷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어시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도 그 태그를 달아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네, 7이님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이제 할 예정. 끝나면 하려고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션워시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캠페인도 진행을 했어요. 전태일 다리에서 8월 19일에 했는데요. 이 캠페인이 진행된 전태일 다리는 그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곳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태일 다리에서
패션업계 노동 착취에 대해 패션워시 당사자이자 저희 조합원이신 두 분께서 직접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라님께서는 그 업계에 만연한 노동 착취를 왜 근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방장님께서는 그 어씨를 고용하고 있는 실장과 잡지 회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캠페인 관련해서 저희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방장님께서는 신발도 벗고 캠페인 그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내가 누군지 실장님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신발조차 드러나면 안 돼. 신발조차도 그 신원을 밝히는데 어쨌든 추측이 될까봐 그걸 벗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굉장히 더워서 맞아요. 발이 엄청 뜨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숨겨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이 패션워시 분들의 절실함을 캠페인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합원님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내가 특정돼서 저 사람의 문제라는 것보다 이게 모든 패션워시 일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으셨대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특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캠페인이 진행된 8월 19일에는 저희 전국 상임위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대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 너무 코로나가 크게 퍼지는 바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온라인으로 저희 최저임금 평가나 혹은 지부 활동 보고도 하고 혹은 앞으로 진행될 활동과 워크샵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8월 25일에 권인숙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섰죠. 네. 그래서, 두 분의 발제가 있었고, 7명에 달하는 이제 토론자가 있었는데, 모두 다 여성으로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권력형 성범죄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책임 있는 자리, 최고위원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원래 최고위원 할당제 30% 할당제를 원래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젊은 남성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 얘기도 있었죠. 네, 그거를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0%조차도 여성이 최고위원으로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평등 정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저는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김지은입니다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근데 토론본을 다 쓰고 보내고 나서 비서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을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비서노동이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서 김지은 씨는 도지사의 구두 방향까지도 신경 써서 놨었어야 됐다고 해요. 그거부터가 업무의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이 비서 노동의 현실을 좀 더 잘 드러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의 청년 유니온 활동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청년 유니온의 활동이 계속 이어나갈 테지만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무실 운영 인력이 최소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전화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 yunion1030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노동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02735-0262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청년 유니온 활동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고 이제 네. 앞으로의 활동은 네. 일단은 저희가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서울 청년 시민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엠보팅으로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꼭 이거는 꼭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일정이 다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거나 한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원래 기자회견이 패션워시 기자회견이 네, 패션워치 기자회견도 있었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저희 취소되고. 세미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코로나로 다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이어서 일단 네, 주어진 일정들로 네. 사무실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름 캠프도 9월 뭐 이렇게 훨씬 이후로 좀 미뤄질 것 같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뭔가 더 일정이 생기는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바로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네. 부탁.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네. 오늘도 회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네, 집행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안전한 요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확진자와 동선 안 겹치는 하루 되세요. 이게 인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확진자와 동선 안 겹치는 네, 집에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좀 그래도 밥 잘 챙겨 드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좀 웃으시고 그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청년 유니온 조합원 김민주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님 원래 저희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에도 꾸준히 나와주셨잖아요. 네. 몇 번 안 빠지신 것 같은데 진짜 꾸준히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일 있을 때 빼고는 항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금요일마다 했잖아요. 네네. 정말 귀한 시간을 매주 이렇게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을 아시는 거죠? 그걸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간 청류 때 아마 소개를 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 소개는 하는데 매번 이제 새로 오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청년 유니온이랑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같이 해가지고 좀 저희가 늘 정책을 만들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뭐 이렇게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강의를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기획해서 만든 게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되게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초였잖아요. 네네. 그 시작한 게 그래서 공고를 올렸더니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4시간 만에 참석을 신청을 끝냈죠. 꽉 채우고도 너무 넘쳐가지고 네. 저희 뭐 조합원님들도 그렇고 조합원 아닌 분들도 저희 요것만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빵빵한 강사진들이 네네. 있다 보니까 이분 것만이라도 들을 수 없을까요? 하면서 엄청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던 강의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민주님을 만나 네네. 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좀 끝나버려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하면서 네네. 요즘 만나기가 어려워졌죠. 잘 지내셨나요? 네. 다른 분들처럼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수인데 저번 주부터 취업 교육 받으러 가는 걸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취업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지금 저번 주에 처음으로 회계를 배웠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 아유, 그 계산은 그 컴퓨터 친구가 다 해주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이것만 알면 되니까.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반을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교육장에 가서 배우는 걸로 바뀌고 이제 비대면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같이 한 반에 듣는 분들이 뭐 몇 명이나 있어요? 한 30명인가 40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은 떨어져서 앉으려고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코로나 사태가 커지고 하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없고 또 거기라도 가면은 좀 약간 해방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아까 그 정책기획자 과정도 힘드셨다. 매번 나오느라고 힘들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백수였다 보니까 갈 데가 많지 않아서 항상 금요일만 기다렸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겠었고. 네네. 그래서 힘들지 않았고 재밌었고 그리워요. 맞아요. 그 후속 모임, 세미나 혹시 신청해 주셨나요? 네, 신청은 했는데 계속 그것도 이제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그 민주님 약간 이렇게 아웃도어파라고 해야 되나? 되게 외향적인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집에 가고 싶고 그 해리포터 역할했던 그 사람이 되게 그런 얘기 했던데 뭐 너무 그 친구들을 불러도 너무 좋아서 불렀는데 빨리 집에 오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혹시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관련해서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강의라던가 기억 남는 강의라던가 그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로 어떻게 노동 시장이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를 좀 많이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답이 없어 보이긴 한데 강연을 여러 번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 점이 있어서 더 공부해보고 싶고 어떤 분이신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이 그 시민운동의 타겟을 명확히 해야 된다? 청년운동 할 때도 타겟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성주님? 그러셨을까요? 권리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정준영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말 듣고 그러네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준영님 강의가. 네네. 뭔가 제가 이게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힘 없고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에서 들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전달할지 뭐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해야 된다 운동 영역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꾸미님은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그냥 꾸미라고 불러주세요. 네, 꾸미님은 기억에 남는 거 있었나요? 저는 그 강의로는 제가 맨날 말하죠. 윤홍식 교수님, 윤흥식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았고
왜냐면 그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사실 뭐가 기억에 남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았다는 기억만 남았다. 좋았다는 기억만 남아서 네, 이게 오래됐죠. 그냥 몸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 내가 만약에 나중에 대학원을 간다면 이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회복지랑 경제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융합해서 지도해 주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그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55대 45. 그 성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맞아. 타협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100대 0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협의되지 않으면 깨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45대 55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이제 약간 민주님이랑 저도 약간 비슷했던 거죠. 완전히 나의 의견 주장을 100% 반영이 돼야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55 정도만 이제 해도 성공한 타협 방식이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딱딱하지 않고 유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성준님 강의 정말 재밌었죠. 네. 근데 우리 쪽이 55인 거죠? 그렇죠. 타협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55죠. 네.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혹시 민주님 팟캐스트 좀 들으시나요? 아, 이 노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노가리 아니더라도 그냥 네. 일반적으로 팟캐스트를 듣는지 요즘에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팟캐스트를 그냥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다른 매체를요?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중에 노가리는 몇 번 들은 건데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애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하지만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운로드해서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데 팟캐스트라는 그 매체를 사람들이 듣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도 물론 재밌지만 그 영상도 재밌지만 팟캐스트만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방송 만들어 나오고 계시는데 잘 챙겨 듣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뭐 들어보셨어요? 그럼 노가리는? 저는 지금 조합원 청년유니언 10주년 기념 조합원 조명하는 팀에서 같이 활동하는데 그 다른 조합원 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오신 팟캐스트를 그 편을 들어봤는데 옛날 한 2년 전? 민정님 네네. 옛날 거를? 네, 옛날 거 들었었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뽀미 언니. 뽀미 언니. 네네. 그리고 또 들은 게 뭐였더라? 죄송해요. 몇 개월 전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요 근래 거는 별로 안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빠져 팟캐스트를 등한시했습니다. 유튜브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걸 여쭤본 게 저희가 안 돼.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진행을 하면서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별칭이 있으실지 해가지고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본명이요? 본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주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앞에 되게 많이 떠들었는데 자기소개랑 새삼스럽다. 다 말한 것 같긴 한데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요즘 네.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밖에 또 다른 근황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 청년유니온 조합원이고요. 작년에 청년유니온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 작년에 가입하셨군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일자리 문과 활동을 하면서 청유 집행부 분들이랑 계속 만나가지고 저도 제가 18년도부터 회원인 것 조합원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접점이 있어갖고 저는 그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일자리 노동 관련해서. 제가 또 이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론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걸 또 약간 기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아이돌에 빠져서 공부할 시간이 안 나네요.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자 끝나고 후속 모임 세미나도 잘 하려고 네, 유튜브를 멀리 하고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뭐 많이 보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저는 아이돌 영상 편집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민주님의 그 덕질하는 몇몇 아이돌을 또 알죠. 아유. 그쵸. 그리고 저는 또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학교 동아리, 문예창작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반년마다 동인지를 내요. 저희가 글을 써서. 그래서 이번에 그 세 번째 호가 나와서 기대가 또 됩니다. 그 동인지 이름은 뭐예요? 저희 동인 이름 여튼입니다. 여튼. 오. 였다도 되고 여튼도 돼요. 뭐 하여튼 이런 느낌. 저도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튼 이러면서. 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청유 사무실에도 서울 청년 유니온 사무실에도 놓고 갈 테니까 오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독자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독자 후기 남기면은 또 실어주시기도 하신다고. 네, 다음 호에 실을 거니까요. 그러면 또 내 의견이 어떻게 실렸지 하고 또 구입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구입이라고 하지만 인쇄비만 받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근데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든 어떤 인쇄물, 잡지 뭐 이런 건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많이 본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네. 깨알홍보. 홍보하실 거 있으면 실컷 하고 가세요. 제 아이돌 영업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 아까 노래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진짜요? 제 말만 있으면 안 노래를 돼요. 저작권 걸려요.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안 걸리지 않냐며 안 걸리지 않나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몰라요. 부르는 거 괜찮을걸요? 네, 다음 질문 무엇일까요? 근데 아이돌 영업도 하셔도 됩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좀 이따 다른 질문에서 미리 써왔거든요. 맞아.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저희 패셔너시 유니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최애 착장 캠페인 그거 하셨어요? 네. 진짜요? 네. 오. 해야 되는데. 얼른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되게, 왜 인간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영업하고 싶을까요? 있잖아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그랬거든요. 아니, 안 믿으면은 천국에 안 가고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근데 나는 내가 천국을 맛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겠어요. 맞아. 그런 느낌이겠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아이돌을 보시면 이렇게 천국을 맛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아니, 천국을 맛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천국이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천국이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도 저는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선을 넘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참 그래요. 저도 되게
그 제가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말하고 막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말하고 싶은 동시에 말하다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건 또 왜일까요? 천국이 아니니까. 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를 같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천국이긴 한데 사실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아, 근데 뭐 나만의 환상을 갖는 건 맞아. 좋죠. 마음이 맞아요. 좀 그런 게 그거 하나라 그런 요소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이 각박한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더 하나씩 이렇게 덕질은 하면서 살아야 생활이 되게 윤택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영업 시간 가져봅시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민주님이 뉴딜 일자리 시작하셨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서 종종 그 사무실이 여기랑 가까웠었던가요? 종종 놀러 오셨는데 은평인데 그쵸? 네, 근데 종종 아니고 한 번인 것 같아요. 한 번이에요? 그때 제가 추석 때 음료수 사들고 한 번 놀러 간 게 다인데. 그래요? 네. 아무 목적 없이 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랬나? 그렇구나. 저는 몇 번 놀러 오셨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사무실에서 종종 뵀어가지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뉴딜 일도 해주시고, 혹시 노동 경험이 더 있으실까요? 노동 경험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봤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졸업 전에 학기만 다 마치고, 그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뉴딜 일자리 사업에 합격을 해서, 지자체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일을 하다가 저는 월말 되면은 또 연장을 최대 23개월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맞아. 때문에 제가 연장을 할 생각으로 계속 다니다가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야 그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게 왜 갑자기 그랬던 거였죠? 그게 그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뉴딜 잘못된 일자리. 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체 뉴딜 일자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분야의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다른 뉴딜 일자리 참여자분들도 계약이 끝나시는 분 말고는 다 연장을 하실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노동법 지킨다고 한 달 전에 통보 받아버리니까 당황을 했고 저희가 속해 있던 기관에서도 노조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냥 말해도 돼요? 네네네네. 네, 여기 팟캐스트에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 서울 혁신파크 유니온. 맞아요. 네. 유니온. 그 유니온의 노조였구나. 네네. 그 노조에서 먼저 좀 움직여 주시고, 또 청년 유니온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해 주시면서, 그 계약을 예상했던 대로 연장은 하지 못했는데, 약간 타협이 돼서 4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일을 하다가, 네, 지금은 백수인 상태입니다. 그 사업 영역, 뭐지? 국회에서 지적받았다고. 서울시의회. 네. 서울시에서 네네. 지적받았다고 했던 그 네. 영역이 어디예요? 사회적 경제인 건가요? 저희, 오래돼서 까먹었네? 괜찮네요. 사회혁신 전문가 양성 이런 이름이었어요. 오, 영역이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런가요? 오. 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주로 서울시의 그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고, 네. 근데 제가 속해 있던 공간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거라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비슷하게 청천벽력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뭐 갑자기 좀 뭔가 슬픈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네. 그 일하신 거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그래도 좋은 일터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는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일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 네. 그렇기도 했고 제가 다닌 학교의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학벌이나 제가 다닌 학과의 그런 인문계 대학이라는 특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조건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 조건으로 처음에 취직해서 그런 혜택 조건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행운이었다, 좋았다 생각하고 같이 일하신 분들도 잘 해주셔서 그렇게 긴 시간 일하진 않았지만 얻은 것도 많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진로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졸업을 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공백기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사를 하고 나면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그 임금을 그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받으니까 저축해둔 돈이 어느 정도 저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 안 벌고 있을 때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진짜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 뉴딜 일자리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 뉴딜 일자리 그래도 한 그러면 1년도 훨씬 못 채우신 거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또 주로 3월에 채용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중간 8월에 계약을 했어가지고 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한 거는 4개월? 4개월이 아니죠. 5개월밖에 못하고, 네. 저도 사실 졸업할 때쯤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뉴딜 일자리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일 경험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나는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게 너무 재밌구나. 내가 네. 좋아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엄청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좀 다음에도 또 뉴딜 일자리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맞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네.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세팅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맞아요. 그렇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이거는 의회에서 하는 말에 휘둘리고 막 네. 그쵸. 그래서 청년유니온에서도 청정내 통해서 뭐 뉴딜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많이 하고 네네. 뭐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계속 해야죠.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네, 다음 그 청정넷에서 또 같이 민주님이 또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또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서비스업에서 카페랑 음식점이랑 아니면은 베이커리 가게 이런 데였는데 너무 서비스업이 저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돈을 받는 게 너무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내가 일하는 건 이만큼인데 감정노동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맞아. 네. 그리고 그런 일터에서는 또 사람 간의 관계도 딱히 좋지 않은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네. 저한테 아르바이트 하면은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취업을 생각할 때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 뉴딜 일자리에서 저는 그래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약간 상세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뉴딜 일자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생각을 해요. 맞아. 좀
근데 물론 모든 뉴딜 일자리 사업장이 좋은 네네. 건 또 아니긴 해가지고 네. 뭐 되게 케바케긴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뉴딜 일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뉴딜 일자리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일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어.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공공기관에서 네네, 맞아요. 하는 관련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민주님께서는 일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편해야 하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가 진짜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아직 그게 일이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일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직장에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뉴딜 일자리로 가는데 그런 걸 또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소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런 존중하는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보람이라던가 네네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 그런 거는 없으세요? 이런 직무나 네네. 그러니까 아까 회계가 되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최근에 그 조직팀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네. 그 거기에서 그 효원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전 이제 정책팀장님이셨던 네. 그 효원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직에서 뭐 노동조합 어떤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회계랑 또 뭐였죠? 근데 회계가 되게 기억이 나면서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인가요? 조직하는 사람이랑 회계하는 사람 되게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티가 안 하셔가지고. 나는 일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회계하는 사람 진짜 리스펙하거든요. 네,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가장 완벽해야 되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 되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잘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티가 참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인데 티가 잘 안 나는 일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일들 그거 말고도 사실 일상적인 일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게 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일상적인 거 뭐가 있지? 청소? 청소도 설거지. 그렇죠. 맞아요. 너무 저희 힘들어. 설거지 요정이 또 있어요, 사무실에. 어떤 분이신가요? 와셔 보영이었나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보영님. 보영님 왓썹 보영이요? 워셔 보영? 중국어 같아요. 오면은 꼭 그렇게 설거지가 쌓여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반상근이어서 사무실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올 때마다 설거지를. 악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영님은 또 허리 안전 요정이 될 예정이에요. 네, 저도 봤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똑바로 앉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배에 집어넣고 배에 힘 넣고 턱 이렇게 네, 턱 이렇게 하고 다리 깨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무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운동하는 시간 이런 거 가져야 되는데. 그러게요.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이런 회사 어때요? 너무 좋죠. 운동을 갑자기 뭐 중간- 상품 있나요? 상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 당신의 허리 건강. 어떻게 측정해요? 이제 네. 측정이라기보다는 동작을? 아무튼 그런 뭔가
다 같이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 그 브이로그로 올려주세요. 청년 유니온 브이로그. 저희 그거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청년 유니온 브이로그. 저희 그 서울위원장님이 네. 계속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의 사업이에요. 편집은 누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그냥 뭐 맨날 밖에 나가서 뭐 팔뚝질 한다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띠 두르고 있다던가 뭐 네. 이런 모습만 좀 알지 않나 싶어가지고 청년 유니온 청년 세대 노동조합에 일하는 상근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약간 망고보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해야겠다. 약간 청소년 교육자료로도 보여주고. 약간 직업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쪽으로. 네네. 이런 직업이 있어요. 너무 아니면 노조 활동가 직업으로 있어요? 뭐 이런 노조 활동가는 아니더라도 약간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고 싶은 어떤 청소년이 맞아. 직업을 탐색해 와라 했을 때 발표해서 자료가 없으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 그때 청년 유니온 브이로그 이분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다. 네. 우와. 혹시 근데 시민단체 활동가도 관심 있으세요? 민주님? 예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어지셨나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약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더 하는 게 성향상 맞는 것 같아서 사실 회계하는 것도 제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사무보조원이지만 약간 비영리 회계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비영리 회계라는 게? 네, 뭐 딱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자격증 통해서 배우는 회계에는 그 내용이 없어갖고 또 따로 배우고 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영리 영역에서 이거 회계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따오는 역할 하는 기획 보통 사업 담당자가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전에 일했던 다른 곳에서 그 대표님의 역할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되게 그런 나랏돈 좀 말이 보조금? 보조금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눈먼 돈 이럴 수가. 눈먼 돈이라니. 아유 속어죠. 그래서 그런 거 따내는 네네. 거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특기가 그 정부 언어 잘 쓰기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네네. 그런 그들이 원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잘 캐치해가지고 네네.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해서 이렇게 그걸 잘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네네. 이런 것도 회계 영역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엄청 영역이니까 중요한 뒤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보조금. 그럼요. 아이고 이런. 맞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민주님이 또 뒤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라면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뭔가 글 쓰는 거기도 하니까. 맞아. 네, 제가 글 쓰는 걸 지금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영역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도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다가 국어국문학과로 편입도 했는데 사실 한 달 전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글 쓰는 걸. 제가 이렇게 뭐 데뷔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맨날 맞아, 꾸준히 맞아. 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아까 말씀드린 동인지의 글을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슬퍼.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도움되었던 말인 게 저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쓰고 싶을 때만 쓰고 이걸로 무슨 커리어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좀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글이 더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업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게 그 분야에 특화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좋아는 지금까지 하니까. 좋아하고 키워온 게 있으니까 그걸 뭔가 활용해보는 직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 유니온에서 네네. 그런 어떤 뭐 동인지 같은 네. 그런 뭐 잡지라던가 뭐 이런 걸 낸다고 하면 글을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지금 거는 뭐 재밌을까요? 뉴스레터 이런 거 하시는 거에 싫고 이런 거예요? 그냥 사실 계획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예전부터 좀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조합원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글 요청할 때는 선배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뭐 글 잘 쓰시는 분한테 기고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조합원들이 글을 써서 그거를 기고해서 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 욕구가 있을까요? 근데 조합원들이 글을 쓴 거를 청년 유니온 이름으로 내는 걸 좋아할까요? 조합원들 기고글 모음 아니면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노동 이런 이슈가 담겨 있는 영화를 보고 리뷰를 돌아가면서 좋다. 쓴다든지 이런 종류면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에서 어떤 노동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내서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네네 영업하고. 번갈아가면서 청년유니온 영업도 하고. 네. 하면은 청유 뭐 SNS에도 싫고 자기 SNS에도 싫고 네. 저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거 생각났어요. 뭐예요? 아까 영업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청년 유니온을 친구들한테 영업한다면 네.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다른 집행부분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 나이대가 지금 대학교 다닌 사람이라면 4년제 대학교 다닌 사람이라면은 졸업해서 직장을 알아볼 때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거 너무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럴 때 여기서 상담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슬쩍 뭐 열리면은 열리 갈래? 같이 가볼래?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열려야 되네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열리지 못하지만 뭐가 열려야 되네요. 네. 진짜 이따가 그 영업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가질 건데 영업하는 네네. 시간 그때 그런 우리 영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업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서 네. 청년 유니온은 어떻게 영업해야 될까 고민해 볼까요? 네네. 적용을 해보면. 적용 맞아요. 찌찌뽕. 좋다. 그럼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님의 노동 경험이나 또 뭐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님과 청년 유니온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직 민주님에게 궁금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